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원TV 황 대표입니다. 요즘에 카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창업 열풍이 슬슬 불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릴 게 없나 고민한 끝에 가장 솔직한 제가 살아온 제가 겪었던 과정의 내용들을 스토리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솔직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장사를 시작한 지 한 13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현재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훌륭한 대표님들, 이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조그맣게 1인 아르바이트 한두 명 두고 시작하다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스텝을 높게 밟을 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 단계가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자영업자로 매장을 2군데 운영하는데 뭐 엄청나게 대박을 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 자영업자보다 매출이 조금 낮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 뭐 이런 인력을 적정한 인원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서 아직도 안 망하고 이제까지 끌고 온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경쟁력을 얻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되고 태사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같이 협력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제 나이는 79년생 올해 44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30대 초반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대 중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카페 창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로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페는 조금 더 세련되고 깔끔하고 멋진 일일 거야 라고 그 당시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시대가 변했지만 창업을 했을 때 현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카페를 차리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개인 카페는요, 매출이 상당히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메이저 브랜드 카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님들은 아무래도 간판이 익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카페가 어느 정도 안 망하고 버텨내려면 뭔가 독특한 차별화된 전략이 거창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주인이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매장이 엄청 크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영업을 해야 안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서 1년, 2년도 가지 못해서 폐업하는 매장들을 보면 인테리어나 모든 부분에서는 깔끔한데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 매장과 차별성을 두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포장지로 둘러싸인 매장들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약발이 금방 떨어지는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10만원, 20만원짜리 매장이 한 7년 정도 버텨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찍어가는 매장을 만든다는 건 거기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뭔가 다르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걸 운영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년이 뭐야 1년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이게 빚을 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돌릴 수 있는 운영 유지비 이런 것들 세금 뭐 나가는 것들이 말도 못하고 일단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카페라는 걸 창업했을 때 직장 생활보다 좀 더 편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카페가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됩니다. 아무래도 객단가도 낮고 일반 식당보다 손님이 특히 개인 카페는 뜨문뜨문 들어와요.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혹시 1인 카페를 운영하려는 사장님 계신다면 아마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요,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아주 딱 맞을 수가 있어요. 황 대표님, 저희 매장은요 하루에 10만원 밖에 안 나와요, 5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런 관련된 글의 메일들이 제법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뭐라고 글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답장을 안 드렸어요. 이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사장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지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 카페가요,
생각보다 고매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는 맞습니다. 이 개인 카페가 막 50만원, 100만원 찍는 매장들은요,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정 지출비 또한 상당할 겁니다. 저는 지금 짜임새 있게 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 그 시기 때는 솔직히 이런 시스템으로 못했는데, 제가 정신을 딱 바로 차리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보니까 제가 계속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건요,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를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메모지에도 상관없고, 저는 언제 적었냐면 마감할 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도 새벽 시간대인데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내일 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적습니다. 한 보통 이렇게 양면으로 적는데, 오른쪽은 일과 위주로 적고요, 왼쪽은 금전 위주로 적습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 거 왼쪽 이렇게 양분화 시켜가지고 뭐 재료대금 결제, 뭐 돈 들어올 거, 뭐 줘야 될 것들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는 일과 위주로 내용을 적습니다. 물론 일과 위주로의 내용 중에 제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들, 성장해야 될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적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기상, 뭐 저희 애들처럼 적어요. 솔직히 유치하게 몇 시에 기상.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눈 감고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오늘 뭐뭐뭐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싹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한 13년 장사를 해보니까 하루 스텝이 시작할 때 딱 꼬이잖아요. 그러면 마감할 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런 짜임새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와,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는 걸 다이어리를 체크를 해나가면요, 하루가 굉장히 알차합니다. 이게 나중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아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물건이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루지 말고 뭐 주문해도 되고 직접 가도 되는데, 저는 한 5대5 비율을 합니다. 직접 가서 사는 게 있고 주문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적어요. 개인 카페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하고 다르게 메뉴를 좀 다양화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재료 체크랑 가격대, 현재 뭐가 얼마고 과일이 얼마고 이런 거 가격 흐름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서핑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매일 갑니다. 매일 출근할 때 들려서 농수산마트 같은 데 가서 과일 가격 필요한 거 조목조목 다 사가지고 동네 아줌마처럼 봉다리에 들어가지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두 군데 나눠주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귀찮지만 데일리 리포트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쭉 적어서 다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만 하면 돈을 못 법니다. 가게도 성장해야 되고요, 사장님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게 안에서 들어오는 손님한테 음식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도 팔고 나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블로그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장하는 것들이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걸 운영하기 쉬우니까 그걸 꾸준히 한다던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구독자 8,000, 뭐 다른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유튜버지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주변을 보니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책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책을 보통 한 권씩 읽고,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책 속에는 정말 우리가 장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는데,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야 세상이 보인다. 그 거인의 어깨라는 거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사업장을 운영을 했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책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가족, 지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의 상의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죠. 근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그 관련 서적을 한 6, 7권씩 읽으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혼자 찾는 겁니다. 제가 그런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없고, 아마 이걸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에서도 혹시 카페 창업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카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한번 여기서 추려보세요. 카페 창업을 한 사람 한번 추려보시고, 개인 카페 하시는 분 추려보시고, 5년 이상 운영하신 분 추려보시고, 5년 이상 운영하면서 다점포를 운영하시는 분 추려보시고,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 매달 10년 이상 지출하신 분 추려보시고 하다 보면 정말 몇 명 없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 주변에 제가 물어보려고 추려보면 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뻔한 대답이 들어오고 그분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이 걸려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감으로만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매일같이 경제신문을 읽는 겁니다. 출근할 때마다 경제신문 하나 들고 와서 매장에다 딱 갖다 놓고, 중요한 거 끝낸 다음에 사장님들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온라인 서핑이나 쓸데없는 거 안 보고 신문을 봅니다. 매일 한 15분 정도만 보는데, 어려우면 사설 기사만 읽고 중요한 거 그 대주제만 봐가지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가 한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요, 제가 올해 44살이잖아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연매출이 7억 8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알겠지만 이건요, 원화를 그냥 채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카페 창업도. 이건 현금을 버는 단계고, 돈을 불리는 단계는 아무래도 사업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알려면 책을 보던가 신문을 봐야 되는데, 매일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신문입니다. 보통 핸드폰에서 이렇게 주요 기사들, 이렇게 추려놓은 기사들을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페이퍼 신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이 써놓은 내용을 생각하고, 나라면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재미도 있고요. 요걸 한 1년 이상 꾸준히 하면 웬만한 얘기들은 여사장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지금 저 상황이 왜 그런 거지? 그렇게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신문을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장사하는데, 카페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뉴 개발이라든지 매출 떨어졌을 때 매장 운영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원들이 속색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진짜 한 13년 동안 진짜 여러분들보다도 오래 아마 운영을 해봤을 겁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건요, 일단은 버텨내는 게 중요한데, 그 버티는 건 똑똑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릿이라는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 그런 뜻이래요.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미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릿의 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기, 이 버텨내는 능력은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열정, 그 가슴에서 끌어나온 어떤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가슴앓이 하면서 끙끙 대시는 사장님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럼 뭐라도 시도하게 됩니다. 뭐라도 시도하지 않는 사장님은 요걸 알겠죠. 나는 장사하는 그릇은 아닌가 보다. 나는 회사 들어가서 사장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해는 그런 게 더 나한테 맞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정말 아쉽지만 어디 가서 돈이라도 꿔갖고 와가지고 뭔가 새롭게 시도해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면요, 위기 때 나와요. 제가 목마르지 않는데 이 규현TV 황 대표가 가가지고
그 목마르지 않는 사장님을 백날 도와줘도요, 본인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써서 개선할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스스로 타개해 가는 것도 좋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을 때 막히는 부분은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았을 때 자신을 믿고 꾸준히 밀고 가다 보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걸려서 터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 결국 열정과 끈기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황 대표였습니다.